고기를 먹는데 뼈까지 잘못 씹는 바람에 어금니 모서리가 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골절 진단 특약은 가입해뒀는데 이걸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만약에 당신이 고기 먹다 어금니가 깨졌다면 어떨까요? 네, 정답을 알려주시죠. 우선은 네. 골절 진단 특약에 보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약관상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치아 파절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새콤하고 달콤한 그 네. 쫀득쫀득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먹다가 실제로 조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굴로 헤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아가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깨져서 괜찮았는데 그 제 지인은 정말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장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요? 아마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골절 진단비 특약은 치아 파절을 제외하는 골절 특약과 치아 파절까지 포함하는 골절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팔꿈치 골절을 당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특약에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아가 깨진 경우라면 내가 들어든 보험에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보장이 더 큰 걸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 이쪽으로 가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보험회사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를 통틀어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치아 파절을 포함하는 골절 진단비는 한도가 20만 원, 치아 파절을 제외하는 골절 진단비는 한도를 3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너무 한 곳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것만 가져갈 수 없게끔 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을 먹다가 지금 치아가 손상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잘못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해 코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해는 사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가 깨지는 것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네. 예상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는데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만약에 당신이 피부 봉합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수술보험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수술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상처를 꿰맨 것, 이것도 수술로 볼 수 있나 어떤가요? 이거는 사실 수많은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피부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피부 봉합인지 혹은 그 이상의 치료인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피부가 찢어졌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피부가 이제 찢긴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비 보험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우선 단순하게 피부만 찢어져서 봉합을 했다면 창상봉합술이라는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창상봉합술은 단순하게 그냥 피부를 꿰매는 수술로 찢어진 부위를 치료하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살짝 내가 여기 찢어졌으면 이 부분을 수술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피부 아래 근육층까지 다쳐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창상봉합술 특약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찢어진 상처 주변으로 이물질들이 막 박혀 있어가지고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죽은 조직을 수술로 잘라내는 걸 변연절제술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상해로 인해서 혹여 내가 피부가 찢어졌는데 변연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상해 수술비와 창상봉합술 두 특약에서 모두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경우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보험 담당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이런 상황들은 수술비 특약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일반 수술비, 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창상봉합술 수술비라든지 뭐 변연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에는 네.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면 본인한테 필요한 보장을 다시 한 번 더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하면 좋을 것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120대 뭐 질병 수술비, 80대 질병 수술비, 소위 N대 질병 수술비라고 칭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수술을 보장해주는 범위가 딱 120까지, 80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보다는 네. 그냥 일반 질병 상해 수술비와 요즘에는 1,5종 수술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를 각 해당하는 종의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수술비 보험인데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넓게 좀 보장이 가능한 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면 내가 이 수술을 받았는데는 보장이 안 되고 다른 수술을 받았는데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수술비 특약이라는 게 우리 어떤 수술을 받던 간에 보장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다 자세한 정보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머니살롱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